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곳과 편안히 안 모시는 곳. 우리의 가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에서 찾으세요.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네, 오늘 저희 편안히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책적 이슈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요양시설 내 의료기능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네. 내 의료기능. 이제 의료기능 하면은 이제 의사가 필요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쵸. 제가 이제 그 요양시설 내 그 의료진에 있어서 그 단어를 들었거든요. 촉탁의라 그러더라고요. 네, 촉탁의가 정확하게 뭐 촉탁이라는 게 이게 네. 아마 한문일 테죠. 뭔가 그죠. 밀접한다, 네, 그죠. 그런 건데 촉탁을 해서 이제 요양시설은 병원이 아니에요. 의료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네. 어르신들에 대한 뭐 삽관이라든지 네네. 뭐 그 배변을 위한 뭐 네. 도관이라든지 네네네. 뭐 돈용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제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의료적인 처치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해당 시설마다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뭐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처치하는 게 되게 제약이 있다 보니 근데 또 이분들이 어떤 병원을 이용해야 될 때 네네. 그분들 병원을 모시고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버님 병원 한번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고동이 뭐 119를 부르기도 했고 가족 두세 명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서도 병원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기도 쉽지도 않고 음. 또 이제 가끔은 어르신이 거동이 안 좋은데 똑같은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런 경우에 일일이 병원을 가는 것들이 비효율적이다 보니 네. 우리나라가 이제 촉탁의 제도가 있습니다. 아하. 촉탁의 제도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나름의 교육을 받으신 네네. 의사분들 중에서 촉탁을 해서 이렇게 직접 시설로 방문하시고요. 음. 방문하시고 나면 이제 네. 초진으로는 한 17,320원 정도 급여가 나가고 오. 또 재진일 경우에는 네네. 12,380원인데 오. 거기서도 이제 네. 본인 부담금은 한 20% 정도 되고 와. 나머지는 이제 공단에서 이렇게 너무 좋네요. 공단에- 근데 우리나라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촉탁이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수입이 안 되고 혹시 많이 약간 비는- 국선 변호사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 부분도 향후에는 네. 조금 개선이 될 여지도 있고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어쨌든 그런 촉탁기를 통해서 의료 활동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는 게 네. 요양시설 내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음. 되게 민감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허. 저희는 정책적 이슈와 관련해서 누구 편을 들려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저는 예. 이게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죠, 밥벌이, 그죠. 예. 밥줄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여기도 되게 민감하실 거고 이게 또 이 요양병원과의- 수익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부딪히는 부분이 그렇지.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의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어떤 밥벌이 측면보다도 네네. 또 잘못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서 그렇죠. 거기 계신 그 어르신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걱정도 있는 거고 네네네. 또 이제 이 시설들은 음. 이 촉탁이가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처치도 가능하게끔 열렸으면 좋겠다. 이것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의사분들이나 그쵸, 간호사분들의 또 다른 문제기도 문제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저희도 애매해요. 네.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이제 처방전 나온 것들도 또 약사분들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전문 직군의 각각의 영역에 어떤 수익과 관련된 측면도 있고 헤게모니 싸움도 있고 그죠, 그죠. 이게 정말 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네. 말하지만 저희도 뭐 회계사나 예전에 뭐 세무사 뭐 비슷한 전문 영역끼리 뭐 어떤 영역 갖고서 저희 많이 입장에서는 싸우기도- 헷갈려요. 많이, 네. 많이 싸우고 고민하기도 하는데 네네. 의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대표님 음. 이게 그 실버 인구가 저희 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 네네.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네. 뭐 미국은 뭐 너싱홈이라고 하고 네. 영국은 케어홈, 뭐 아. 일본은 뭐 개호 보험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또 간호보조 인력들이 일정한 처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두 분 이제 비대면 진료 말씀 많이 들으셨겠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음. 우리나라가 이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안 되게 돼 있는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요양 등록을 받고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음. 비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네. 편안히도 이런 비대면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솔당이라는 플랫폼과 함께 네. 그 어떤 요양시설들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의료계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쵸, 얽혀 있죠. 상충되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이 부분이 앞으로 논의도 많이 돼야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끝내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랑 똑같지는 않을 거고 네네. 뭔가 경쟁도 돼야 되고 또 어. 문화도 좀 열려야 되고 네네네.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나 또 어떤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네. 어쨌든 요양시설 내의 의료기능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과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촉탁기와 관련된 시스템이 좀 더 굳건화되거나 간호사나 간호 보조 인력들이 교육을 받고서 네네.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한 원칙이 제정이 네네. 되거나 네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의료인분들이 직접 차라리 요양시설을 지으시려고 또 많이 지금 고민들도 하고 알아보고 계신 거고요. 네네네. 이 시장에 어떤 요양시설 내 의료기능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가 맞고 누가 그르다고 그죠.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그쵸. 아니라 네네. 이런 각자의 입장에서 네. 화두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는 거고요. 네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바뀌는 규정이라든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정보를 얻어갖고 또 편안히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 편안히에서 예. 그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논의 중이시라는 건 예, 앱인가요 혹시? 예 앱입니다. 아. 지금 제가 또 폴닥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좀 비대면 진료 쪽으로 되게 아. 앞서가는 스타트업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비대면 진료 그 앱을 이용을 해서 어르신들의 케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을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게 또 의료인 분들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또 관련된 맞아요. 법률하고도 좀 예. 확인을 해봐야 돼서 네네. 실은 앞으로도 많이 논의가 좀 필요할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책적 이슈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요양시설 내 의료기능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편안히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편안히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편안!